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스티커를 제작해보고는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막막해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을 자세히 담아보았습니다. 3가지 챕터로 나누어 기초 강의, 패드로 그림 그리는 팁, 주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12,000원 상당의 유료 앱인데 이 안에는 캔버스, 붓, 물감 등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어서 굉장히 가성비 좋고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앱의 기능들은 이것저것 만져보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손에 익힐 수 있어서 누구나 금손이 될 수 있어요. 하트렉스 사이트를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요즘 대형 문구샵에서도 스티커 탭을 따로 빼놓을 정도로 수요가 엄청 늘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프로크리에이트로 제가 스케치한 뭉탱이라는 캐릭터를 예시 들어 여러분들도 완성도 있는 스티커를 만드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면서 시작해 볼게요.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지면 사이즈를 입력해 줄게요. 우리는 인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단위를 바꾼 후 인쇄 사이즈보다 2배 크게 생성합니다. DPI는 꼭 300으로 맞춰주세요. 색상 프로필을 눌러 CMYK로 선택 후 창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 안에 지면은 손가락으로 잡았다 폈다 하면서 사이즈 조절하면 되고요. 색상 선택하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색상 팔레트를 열어 원하는 색깔을 지정해줍니다. 보색 대비도 쉽게 할 수 있고 갑지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거나 자주 쓰는 색깔들을 팔레트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사진첩에 있는 색감이 예쁜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색깔을 추출해주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스케치를 위해 검정을 선택하고 브러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는 아주 여러 가지의 무료 브러쉬가 있어서 사용해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유화 브러쉬부터 수채화 브러쉬 등 아주 다양한데요. 지금은 그 중에서도 깔끔한 라인을 그리기 가장 적합한 모노 라인을 선택해 줄게요.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브러쉬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화 부분이 재밌는데요. 이렇게 안정화를 늘려주게 되면 탱탱한 느낌으로 반듯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낮춰주면 다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이드 바를 보시면 위쪽 바는 브러쉬 사이즈를, 아래쪽 바는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쭉 잡고 있으면 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 반듯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특히 원이나 사각형, 삼각형 같은 도형들은 모양 편집이라는 탭이 떠서 정방향으로 딱 떨어지게 설정할 수 있고 납작이 길쭉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모도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렸지만 자동으로 인식해서 모양 편집이 또 뜨죠.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모도 그려볼게요. 이번엔 데칼코마니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왼쪽 상단 동작 탭에서 캔버스를 누르고 그리기 가이드를 켜주면 이렇게 가이드 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가이드 편집을 누르게 되면 격자의 불투명도나 두께 등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데칼코마니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칭을 눌러줍니다. 밑에 옵션을 누르고 가이드에 그리기 도움받기를 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이 수직 기준선을 따라 한쪽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좌우가 대칭되어 있는 것들을 그릴 때 그리드 가이드를 이용해주면 좋겠죠. 다 사용한 후에는 그리기 도움받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레이어 탭을 눌러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채색하는 방식 중 가장 쉬운 방식부터 설명드리면 레이어를 분리하지 않고 그냥 스케치 레이어에다가 지정한 컬러를 끌어다가 채색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생각보다 실수도 잦아서 잘 안 쓰게 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선이 뚫려 있는 경우에는 색깔이 퍼져 나가기도 하고 수정도 어려워요.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에는
다시 선을 연결하면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레이어를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새로 만든 레이어를 스케치 라인 레이어 밑에다가 놓고 브러쉬로 직접 칠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레퍼런스 기능으로 칠하기인데요. 스케치 레이어를 한 번 더 클릭해서 왼쪽에 생기는 레퍼런스를 누른 후 새 레이어에다 원하는 색을 끌어당기면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칠해지게 됩니다. 그림을 그릴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컨셉을 잡아볼게요. 컨셉을 잡거나 기획을 할 때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모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동물, 음식, 사람, 뭐든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니 너무 막막하다면 내 사진첩에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쭉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을 거쳐 미리 만들어 놓은 뭉탱이 캐릭터를 예시로 불러와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각자 스케치했던 이미지나 사진을 불러오시면 훨씬 더 막힘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불러온 이미지를 클릭해서 N자를 누르고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모노라인 브러쉬를 선택한 후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를 깔끔한 라인으로 바꿔줄게요. 이 라인 작업은 스케치랑 섞이지 않도록 꼭 새 레이어에 해주셔야 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스케치를 마친 후에는 이미지 사이의 간격이나 크기를 조절해주면 좋은데요. 이때 올가미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S자 모양을 클릭하고 하단에 뜨는 올가미를 이용해서 부분 선택 후 이미지를 조정해주세요. 스티커를 주문할 때 업체마다 스티커 규격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원하는 사이트에 원하는 규격을 찾았다면 지금 단계에서 캔버스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와 화면 배치를 마쳤으니 이제 컬러링을 해볼 건데요. 저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컬러링 이미지를 불러와서 왼쪽 사이드바 가운데 있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깔을 추출했고요. 색칠하는 방식은 세 번째로 설명드린 레퍼런스 방식으로 엄청 빠르게 컬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칼선을 그을 때 기계가 밀려서 1mm 정도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깔끔한 라인을 위해서 이미지를 확장해서 그려줍니다. 한 2mm 정도 확장해서 그려줘야 하는데요. 컬러링 레이어 밑에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기존에 채색돼 있던 색깔들을 좌우 상하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듯하게 색칠해 주시면 되는데요.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과정이 필수는 아니에요. 내 스티커 테두리가 하얗게 나오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주문하는 사이트마다 자동으로 하얀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스티커 느낌을 주기 위해 인쇄할 사이즈에 맞춘 배경지를 그려서 레이어에 삽입해 주었습니다. 칼선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화이트로 마감을 해줍니다. 이제 라인 정리를 해주면서 레이어별로 화면을 껐다 켰다 하면서 제대로 위치가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줬습니다.
은근히 비어있는 데도 많고 수정할 곳도 많더라고요. 칼선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확장 채색을 하기 전 컬러링 레이어를 왼쪽으로 쓸어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복제된 레이어를 한 번 더 눌러서 알파 채널 잠금을 눌러줍니다. 알파 채널 잠금이 된 레이어를 한 번 더 눌러서 레이어 채우기를 눌러줍니다. 실루엣으로 바뀐 레이어 이름을 칼선으로 바꿔주고 하단으로 레이어를 이동시켜주세요. 이제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칼선, 컬러링, 확장 채색이 된 컬러링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각각 저장해서 내보내줍니다. 칼선 레이어는 PNG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미지 파일들은 JPG로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아이패드에 카카오톡이 깔려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맥북 유저분들은 에어드랍으로 보내시면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컬러링 레이어만 보이게 체크해 준 다음에 저장해 주실 건데요. JPG로 해주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바로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편안한 방식으로 이동시켰다가 컴퓨터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론 확장 채색과 배경을 동시에 켜서 최종적으로 보여질 스티커 이미지를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컴퓨터로 불러온 세 가지의 이미지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켜서 이제 마지막 칼선 작업을 해줄 건데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만들어 온 실루엣을 가지고 칼선을 쉽게 만들어 볼게요. 이때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칼선 레이어를 누르게 되면 위에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걸 눌러주게 되면 이제 일러스트 벡터화로 바뀌는 건데 익스펜드 눌러줄게요. 단축키 A를 누르게 되면 부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방금 해준 작업으로 인해서 벡터로 바뀐 작업물을 부분 선택으로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왼쪽이 비트맵, 오른쪽이 벡터인데요. 아이패드 화면상 픽셀로 이루어졌던 비트맵 그림 이미지들을 좌표 위에 점들로 이어놓은 벡터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검은 실루엣을 이렇게 선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개념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벡터화 해주는 이유는 칼선 재단 시 기계가 일러스트레이터 선만 인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딱 따져야 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확장 이미지 말고 원본 컬러링 이미지를 칼선 밑에다 받쳐놓고 확인하면서 칼선 디테일을 잡아주면 좋겠죠? 100%였던 오퍼시티를 50%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뾰족하게 처리된 패스들을 스트로크 옵션에서 둥그렇고 좀 유연하게 바꿔주면 더 좋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하고 부분 선택을 해서 어긋난 패스들을 수정해줍니다. 왼쪽 도구 중에서 브러쉬를 꾹 누르면 스무스 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스무스 툴을 눌러놓고 울퉁불퉁한 패스 옆에다가 가이드 방향 지시만 이렇게 마우스로 해주게 되면 이 패스들이 알아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원래 칼선 작업은 펜툴로 테두리를 다시 다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려놓았던 실루엣을 이미지 트레이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난 부분들만 디테일을 조금씩 수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스티커와 스티커 사이의 여유 여백이 한 3mm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딱 붙어있는 스티커 이미지들은 없는지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해주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소량 인쇄도 가능한 업체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오프린트미라는 곳인데요. 여기 말고도 소량 인쇄해주는 곳들이 많지만 가격과 그리고 후기들을 살펴보고 이곳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는 배송이 빠르기로 유명해요. 사이트의 스티커 탭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스티커들이 있는데 우리는 DIY를 선택해야 해요.
하단에 있는 작업 가이드 탭을 눌러서 사이즈별 가이드를 다운받겠습니다. 인쇄소나 업체마다 충족시켜야 되는 가이드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레이어 순서부터 레이어명, 그리고 선 두께, 선 색깔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셨네요. 주요 안내사항들을 읽고 다운받았던 업체 가이드를 열어서 작업해 놓았던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배치시켜 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업체별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실수 없이 작업물을 넘길 수가 있어요. 칼선에서 확장 이미지 사이의 간격이 한 2mm 정도는 확장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2mm가 넘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귤처럼 실수한 부분들은 그냥 칼선을 과감히 지워야 될 것 같아요. 2mm가 못 미치는 확장 이미지 선들은 조금씩 수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줄 건데요. 저장할 때에도 업체별 유의사항에 맞춰서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PDF로 저장을 할 건데요.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정해주고 PDF 저장 옵션 창이 뜨면 프리셋을 일러스트레이터 디폴트로 맞춰주시고요. 밑에 옵션 박스에서 아래 3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컴퓨터 작업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장된 파일을 주문하러 가볼게요. 다시 DIY 스티커를 눌러서 이번에는 주문을 해볼게요. 사이즈, 용지, 칼선 유무, 코팅, 단짜기 등을 선택해 줄 수 있어요. 보통 100장 이상만 인쇄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로 소량 인쇄가 되면 샘플로 해보기에도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방금 PDF로 저장했던 파일을 업로드 해줍니다. 이렇게 내 디자인으로 저장된 파일은 다음에 주문할 때 클릭하면 그냥 재주문도 바로 가능한 것 같네요. 주문하고 보통 1, 2일 이내로 출고된다고 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볼게요. 진짜 주문한 지 이틀 만에 스티커가 왔습니다. 걱정했는데 칼선이 잘 들어갔네요. 이걸 샘플 삼아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 중 하나를 떼어서 노트북에 붙여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스티커를 만드는 영상을 쭉 보고 있으니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도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스티커 만들기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